예, 안녕하세요. 지금 머니게임이 끝난 이후로 서로 폭로전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는 듯 합니다. 머니게임이 끝난 이후 머니게임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한 참여자의 폭로로 인해서 서로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생각마저도 듭니다. 오늘 리뷰는 머니게임을 잘 아신다는 전제 하에서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남기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머니게임은 그것을 알려드림에 진용진 씨가 기획한 공개 프로그램입니다. 진용진 씨는 그것이 알려드림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소하지만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잘 풀어주는 그런 컨셉으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구독자가 있는 인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그것을 알려드림 채널은요, 아마 제가 한 15만 명 정도 됐을 때부터 시청했던 것 같아요. 머니게임은 원래 인기 있는 웹툰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용진 씨는 그 웹툰의 인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짜서 실제 프로그램화하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에서 투자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머니게임은 진용진 씨가 참가자들을 면접 보는 영상도 올렸던 것으로 봐서 공개 모집을 하고 적합성을 따져봐서 참가자들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참가자의 유형이나 직업들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야 이 머니게임이라든지 그것을 알려드린 그 채널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나팔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머니게임 에피소드 1회를 본 뒤에 뭔가 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느낀 점이나 리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상황이고요. 그 머니게임이라는 곳은 제한된 상황이고 큰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거짓이 허용됩니다. 거짓이 허용되고 뭐 사기를 쳐도 무방한 그런 게임 룰이 적용된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어찌 보면은 인생의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머니게임에는요,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기준과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머니게임을 하는 동안에 거짓말을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된다는 룰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의 세계관은 어찌 보면 성경의 그 에덴 동산의 인간의 타락의 상황과 이 똑같은 모습과 구조라고 여겨졌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시작이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거짓과 탐욕에서 시작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뱀은 거짓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에겐 그 거짓으로 인해서 탐욕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또 남편에게도 전달해 주잖아요. 그 머니게임의 처음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많이 보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계획도 짜면서 살아나갈 원칙들을 정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참 인간다워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 같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짓과 사기가 발각되면서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을 하죠. 극단적으로 치다르면서 서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쌍욕을 해가면서 다투는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편집돼서 그렇지 실제 상황 속에는 더 극단적이었고 더 심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모략의 내용을 폭로하는 자는요, 나름대로 죄책감 때문에 울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두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이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두의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면서 또 다른 거짓과 자기들만의 어떤 이해 득실을 위해서 일종의 모의를 해나가요. 가식적인 내면의 미략은 숨긴 채 겉으로는 서로 이해하는 것처럼, 서로를 품는 것처럼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 머니게임에서 마지막에 두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최종회를 보면서 왠지 좀 불안한 느낌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게 좀 잘 매듭되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터졌죠. 니가르의 폭로 영상으로 갑자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갑니다. 실제로 이루리와 함께 했던 시간은 너무도 심각했던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니가르는 쇼크가 와서 의사까지 왔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 니가르가 폭로했던 내용은요, 여자 참여자들끼리는 이미 누가 승리를 해도
쉽게 말해서 n분의 1 하자 이렇게 모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의 가운데 정신적인 어떤 문제로 일찍 퇴소한 참여자가 있었고, 그리고 얘기도 없이 퇴소한 참여자가 생기면서 자신들이 자신들이 어떤 그 약속을 파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처음 나눴던 n분의 1은 무효라고 니가르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여자 참여자들은 자신을 배신자로 몰고 갔고 결국 어거지로 n분의 1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니가르는 자신의 억울함에 그런 내용을 폭로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 남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이루리가요, 원래 n분의 1로 가자, 함께한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잘 챙기자, 굉장히 좋은 의도죠.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지만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형평성의 문제였죠. 그리고 여자팀의 미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참가했다 중도 탈락한 남자분들은 단 한 푼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건 두루두루 챙기는 것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이런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일까요?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돈 앞에서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민감해요. 제가 참가자들이 너무 돈 욕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요, 누구나 남을 도우려는 마음도 있지만,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이 또한 많습니다. 저는 머니게임을 시청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뭔가 올바른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질서로 세상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요, 여전히 편법이 존재하고, 여전히 사기치고 이러면서 공존하는 세상이 거대한 머니게임의 공간과 같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머니게임의 공간은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은요, 믿는 자이건 불신자이건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좋은 의도에 각기 다른 좋은 생각들, 그리고 각기 다른 좋은 정의, 각기 다른 올바름의 기준들조차도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게만 이어져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 선하다고 여기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서도 정말로 예상치 못한 불신의 틈을 낳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이런 틈이 갈등의 단초가 되고요, 그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싸움과 분쟁으로 변질되어 가게 되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이 합법화된 룰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 앞에서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있으되, 그걸 내려놓고 극히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불의를 위해서 싸우지만 결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올바르고 완벽한 정의가 설 수 없음을 이 머니게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는 미얀마인들, 철권 군사 독재와 무력 앞에서 정말로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뻔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도 어느 단체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운 정의가 무엇인지는 다 알지만 정의를 위해서 싸우려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다운 정의가 세워지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번 머니게임이 이 정도 선에서라도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정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아도, 내가 좀 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